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중에 또 많은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금리 인상, ECB 총재가 얘기했던 그런 발언들을 좀 들어볼게요. 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고 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pean Central Bank member says to expect first rate hikes this summer. 이번에 여름경에 ECB 쪽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유로 가치 하락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요하임 나겔 독일 분데방크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이 올 여름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기준으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의 약세가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ECB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린드너 재무장관은 유로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망에 비춰볼 때는 이러한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미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은 인플레이션의 경고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ECB 통화정책위원회의 위원인 요아킴 나겔 독일 분데방크 총재는 린드너와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ECB가 7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나겔 총재는 또 연준이 4일 단행한 것 같은 0.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7%를 넘나드는 수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금리가 올라야 하고 그 부분이 아마도 여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독일 총재와 또 분데방스크 총재가 함께 나서서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네, 총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빅스텝까지 좀 시사를 했다고 하니까 또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상, 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ECB 측에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나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멘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CB는 난자를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데요. 4월에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7.4%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0.5%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ECB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 있다고 더 볼 수 있겠는데요. 이 ECB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유로존의 경기 둔화 속에 금리 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는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ECB 쪽에서도 이제는 좀 금리 인상 그리고 빅스텝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해서 ECB 통화정책위원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금까지의 통화 완화 기조를 접겠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외신 보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이번 여름까지는 이렇게 좀 ECB 쪽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네,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에 비해서 금리가 아직 좀 마이너스 수준,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앞으로 ECB 측이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해나갈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러시아 쪽의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천연가스를 좀 무기화해가지고 러시아가 계속 쥐고 좀 흔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BBC 보도 내용이고요. Russia halts gas supplies to Finland. 이번에 러시아가 핀란드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핀란드의 국영 에너지 업체인 가숨이 보도했습니다. 가숨의 미카 윌자넨 최고 경영자는 20일 오후에 가스프롬 엑스포트 측이 가숨의 핀란드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21일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내일부터, 내일이 21일 기준으로 내일부터 이번 여름 기간 동안 가숨은 발틱 커넥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공급처로부터 고객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왔다면서 조금 걱정을 일축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가숨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는 러시아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보도지만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는 것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그 이유가 이런 루블화 대금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 조치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한 지 이틀 뒤에 이뤄진 만큼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서 핀란드에 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에 다시 한번 영향을 좀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슬슬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WTI도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현재 이제 110달러 선을 좀 상방 쪽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유가 상승 관련해서도 좀 좋지 못할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네, 핀란드에서도 좀 이런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미국 쪽에서도 좀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JP모건이 예상했는데요. JP모건은 오는 8월에 평균 갤런당 6달러 이상, 일반 휘발유는 6.2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이 가격이 실현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상승 위험을 더할 것이라면서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날 기준 AAA에 따르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4.593달러로 1년 전보다 1.55달러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더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6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말을 한 거고요. 실제 지금 미국 50개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갤런당 6달러를 이미 넘어섰다는 보도 내용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JP모건 측에서는 전통적으로 운전 수요가 많아지는 5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에는 이 미국 소매 가격은 8월까지 37% 정도로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고요. 전국 평균 갤런당 6.2달러까지 이러한 시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휘발유 가격이 아무래도 밀접하게 생활에 연관이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런 뉴스가 될지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 기사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내용이고요. Corporate earnings go from savior to nemesis for stocks. 이번에 그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어떤 길을 밟게 될지 그런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기사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경우 미국 증시 낙폭이 15%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CIO의 최고 경영자인 게리 두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은 1분기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것이 평온한 수준이었지만 타겟이 하룻밤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타겟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타겟의 주가가 실적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러한 주장은 지난 18일 미국의 대형 소매 체인 기업인 이 타겟의 주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매 판매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다음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 타겟뿐만 아니라 월마트의 주가도 함께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달러트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유출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소매 기업들의 급락세를 두고 기업 실적에 심각한 경제적인 경고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이런 시그널을 잘 포착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과 매우 낮은 금리와 완화적인 정책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들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부분으로 좀 더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팁까지 함께 줬습니다. 요즘 그나마 좀 버티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씩 악화될 경우에 또 인플레이션 지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 증시의 낙폭까지 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점검해드렸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